적용 계획을 쓰는 시간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대신에 적용하는 방식을 제가 학생들에게 해봤던 거,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를 제가 모델로 몇 가지를 제시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꼭 한번 교실에 가셔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그 시간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네. 우선은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보고 질문하는 걸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단어를 갖고 하는 거예요. 네, 단어를 갖고 할 때 일반적인 단어를 갖고 하는 거죠. 아이들한테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스마트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나에 대해서 네 바퀴 돌면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고민하는지가 나와요. 어떤 아이가 너무 슬프게 말했어요. 나는 우리 엄마의 왜 자식이야. 너무 슬프죠. 그리고 어떤 아이는 나는 왜 14살일까? 걔는 14살인 게 너무 싫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교사, 선생님들 교육할 때 물어봤을 때 정년이 이제 내년이 정년이 선생님이에요. 저 진짜 감동받았어요. 그 진주에 진해에 계셨던 선생님인데 나는 35년간 진짜 좋은 교사였나? 그러시면서 울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자기 자신을 힐링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기도 그래요. 지금 이제 여기 우리 학생들이 한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여기에 있지? 나는 커서 무엇이 될까? 내가 보는 세상은 모두 진짜일까? 내가 아는 나는 정말 나인가? 내가 잘하는 것은 뭘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 이게 우리 지금 자유학기제 때 중학교 아이들이 질문했던 질문들이에요. 보세요. 또 시작. 나는 행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떨 때 행복한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나? 내 친구들은 더 좋은 이렇게 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게으름뱅이다 그러면 게으름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일까? 비슷한 말은 게으름뱅이가 진짜 나쁜 걸까? 요즘 왜 저희가 슬로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꼭 빨리 가는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이 게으름뱅이 질문할 때는 뒤에 주제가 소가된 게으름뱅이였어요. 그렇게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걸 하게 되면 그림이든 단어든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되게 많죠. 이거는 하늘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 멋진 선생님 하나만 질문해 보세요. 하늘이 어렵네요. 하늘이 왜 도울까? 어떤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하늘이 스스로 왜 돕는데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내가 돕도록 그 하늘에게 왜 맞춰줘야 되죠? 이렇게 말해요. 삐뚤게. 네, 틀어져 있어요. 아니 학생들도 그런 경우 많아요. 그리고 스스로 돕는 행동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나는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많은가요? 이런 것들은 진짜 굉장히 바람직한 질문으로 나오는 것들이죠. 내가 행동을 하도록 자기 스스로를 질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실천 의지를 높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성공으로까지 가요. 스스로 돕는 행동을 계속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 그러다가 이제 다시 성공하면 행복한가? 계속 질문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한 30분 질문만 하고 쉬는 시간을 가져도 아이들에겐 벌써 제가 특별한 어떤 결과를 얻어내지 않아도 이 두뇌 속에서 마음 속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제가 유대인을 연구하고 저도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유대인 방식을 적용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잘한다 있잖아요. 잘한다는 것은 자주 하면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자주 안 하니까 말을 못 하는 거고요. 물론 뛰어난 재능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잘하는 아이로 사고력이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하는 기회를 처음엔 그림으로 주고 단어로 주고 문장으로 주고 그리고 둘이 자꾸 대화해보라 그러고 이러는 과정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렇게 문장도 너무 길지 않게. 요즘은 우리나라 아이들이 문맹과 문해는 달라요. 우리 국어 선생님 계시지만
문매는 글자를 아는 거예요. 문해는 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배웠다고 해서 핵심 주제를 해보라고 하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한다는 건 뭐냐면 이 아이가 지금 문해 능력이 뛰어나기 떨어지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 못하니까 이 내용 이해 못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얘네들이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무 긴 거 말고 이거는 제가 조금 길긴 하지 아니 이렇게 길지 않죠 이렇게. 그럼 애들이 저는 이렇게 질문하다가 아까도 비슷했는데 하늘이 신이에요? 이런 질문이 동일하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대신에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소. 우리 선생님들은 내가 교과서에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게 요소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그걸 패턴이라고 그러죠. 패턴 요소가 있는데 지금 이런 걸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이 요 정도로 이제 의미를 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지금은 마구 질문을 했어요. 이 마구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냐에 따라서 아이의 사고력이 더 많이 확장이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한테 저 아이는 친구가 부모님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제가 중간에 던져준 거는 이렇게 나왔던 경험이 저한테 있으니까 제가 중간에 역할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나왔잖아요. 제가 준 게 아니라 제가 질문했는데 제 거에 영향받아서 나오면 이게 이런 역할이 있어. 이런 자극을 받는 거야 라고 하면 아이들도 훨씬 더 효과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별 얘기하니까 바로 화성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릴 거는 지금까지는 자유질문이고요. 이 자유질문에 약간의 요소를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미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 질문, 장소 질문, 대상 질문, 방법 질문. 그럼 우리가 아까 했던 이게 뭐예요? 게으름뱅이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했던 질문들이 그럼 아이가 게으름뱅이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질문을 할 때 선생님이 그 뒤에 말에 받아서 너는 지금 의미가 궁금하구나 라고 탁 쳐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게으름뱅이가 의미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얘네들한테 얘네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말한 거에 피드백을 살짝 쳐주면서 이 아이에게 의미라고 하는 요소를 가르쳐주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정도, 조건, 방향, 상태, 인과 이런 게 있어요. 비교, 출처, 용도, 특징 이런 게 있으면 보세요. 이런 사람이 어느 별에 있나 이거 뭘까요? 장소. 왜 웃고 있어요? 인과. 다리가 왜 이렇게 가늘어요? 인과. 얼굴이 왜 이렇게 커요? 인과. 왜 눈썹이 없어요? 인과. 이 사람은 친구가 맞나요? 비교. 우주 어딘가에 이렇게 생긴 사람이 또 있을까요? 비교. 왜 서 있는 거예요? 상태. 이 사람은 이게 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 드리는 거야. 아까 우리 학습한 걸로 한번 이렇게 패턴 요소화 시켜보자는 거죠. 이 사람은 왜 어디를 보고 있나요? 방향. 이게 뭐예요? 의미. 아저씨는 왜 풀을 들고 있을까요? 인과. 그 다음에 저 아이는 손을 들고 있을까요? 인과. 모자를 만지고 있을까요? 인과. 신발이 필요할까? 조건. 소는 몇 살일까? 상태. 왜 타고 있죠? 인과. 어디를 끌고 가죠? 방향. 아들일까? 대상. 몇 명일까? 상태. 감은 상태. 계절 상태. 웃고 있다 인과. 상태. 비교. 대상. 방법.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막 자유질문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요소, 제가 그래서 선생님들 과목에 요소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전문적이어지면서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너 그 지금 얘기한 거, 그 상태에 대해서 궁금했구나. 그 상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거 선생님이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 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요소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소를 많이 알게 되면 네가 요소를 알아와 봐. 이렇게 숙제를 해줘도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뭐를 할 거냐면 이게 조금 길어요. 이걸로 하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지금 이건 제가 예만 들어드릴게요. 스마트폰 중독 3년새 2배가 늘었어요. 예방교육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게 신문 기사 내용이에요. 신문 기사 내용인데 이 내용의 기사를 읽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부재, 부족 질문을 찾는 거예요. 부재 정보는 예를 들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그 자료에
그 자료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부족. 스마트폰 중독의 신체적 문제는 무엇이 있는가? 정신적 문제는 무엇이 있는가? 중독을 해결하는 최선이 정책 수립일까? 여기는 정책 수립으로 가고 있거든요. 방향이. 차이 정보는 왜 인터넷 중독자 수는 줄고 스마트폰 중독자 수는 늘었을까? 연관 정보. 도움이 되는 건 진짜 없을까? 몇 살 때부터 사용하면 좋을까? 학교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회수해야 될까? 스마트폰 사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근데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부족, 부재, 오류, 차이 이런 연관 정보 중에서 이런 정보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한 거는 앞에 있는 패턴 요소를 가지고 그 요소에 맞춘 거예요. 읽을 때 이제 앞에 그걸 놓고 시작하죠. 부재, 부족, 차이, 오류, 연관이라고 하는 걸 써놓고 난 다음에 읽으면서 여기 뭐가 없지? 찾고. 여기 뭐가 오류가 있지? 찾고.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게 핵심 질문이 돼요. 그럼 그 핵심 질문 중에서 여러분들이 토의 주제를 뽑을 수 있어요. 사실 토론 토의 하려고 하면 주제 뽑는 게 되게 어려워요. 주제 뽑기가 어려운데 주제를 뽑을 때 이 방식을 쓰시게 되면 굉장히 유용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뭘 가지고 했었냐면 학교 수업 시간에 저는 학교니까 아이들이 이걸 다 뽑았길래 학교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회수해야 할까? 이걸 주제로 삼았어요. 저는 주제로 뽑아서 너무 이제 아이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그래서 했어요. 이거는 토예요. 질문을 주제를 어떻게 줬냐면 학교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회수해야 할까? 이건 찬반이 없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둘씩해요. 둘씩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하브루타하는 방식이에요. 방식인데 왜 둘씩하느냐면 둘씩하면 관찰자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선생님하고 지금 토론을 둘이 하고 있는데 들을 사람도 나밖에 없고 말할 사람도 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설령 이런 경우도 있어요. 둘이 토론하라고 하는데 토의하라고 하는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 가만히 있는 정적이 싫으니까 뭐라도 하려고 서로 애쓰고 있어요. 그 애쓰는 거 자체도 배우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럿이 있으면 그런 노력조차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둘씩 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오늘도 하시고 다음 주에도 했어요. 주별로 한 번만 내가 해보겠다 마음 먹고 하셨을 때 그러면 하실 때마다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대상을 왜 바꾸는 거냐면 같은 대상이랑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내용, 지식과 경험과 지혜가 같기 때문에 주제가 달라져도 이 밑바닥으로 나오는 내용은 거의 하다 보면 똑같아요.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가 이 스마트폰 수업 시간에 회수해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100명이랑 거의 했거든요. 약간 보태가지고 100명이랑 하니까 주제는 똑같은데 사람이 다르니까 너무 새롭게 토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이랑 20개를 일주일 동안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됐어요. 주제가 너무 다양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너무나 분야가 다양했는데 주제는 다른데 토론하다 보면 결론이 같은 거예요. 맨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관이 같기 때문에 주제가 달라도 약간의 한 렙스만 내려가면 컨텐츠만 달라지는 거지 살아가는 방식이 같기 때문에 같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가 달라지면 주제가 바뀌든 아니면 이렇게 학생들을 바꿔주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머리만 쓰는 사고력만 길러주는 게 아니에요. 토론 토의는 사고력만 길러주는 게 아니라 이 인간 관계하는 소통하는 능력, 관계하는 능력까지 배우게 돼요. 유대인들이 이거 너무 심하게 말할게요. 유대인과 한국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협상이라 그러죠. 협상이 있잖아요. 그럼 협상이 어떠냐면 개인과 개인이 협상을 하면 이 개인의 인생이 성패가 달라져요.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CEO예요. 여기가 CEO예요. CEO와 CEO 이제 지금 한국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났어요. CEO끼리 만나면 CEO의 협상은 그 기업의 성패가 좌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외교관이에요. 우리나라 대표고 여기가 이스라엘 대표야. 대표끼리 만나면 국익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심하게 말할게요. 유대인과 한국인이 붙죠. 백전 백패예요. 왜 백전 백패인 줄 아세요? 걔네들은 10살 때부터 신랄하게 이렇게 토론하는 연습을 너무나 다양한 아이들하고 하니까 어떠냐? 첫 번째 이 사고력이 어마무지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협상을 할 때 첫 번째 조건은 논리적으로 상대방에게 내가
나의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첫 번째 협상에서 이기는 조건이에요. 근데 그게 다냐? 아니에요. 논리가 아무리 맞아도 마음이 따라가 주지 않으면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논리가 맞은 걸로 그 사람에게 설득을 시키면 그래 그 말은 맞네. 그러다가 심리적으로 그 사람 마음을 훅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변호사들 한번 보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너무 잘해요. 왜 잘하느냐?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은 대상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저런 눈빛을 보이는 거, 저런 표정을 보이는 거 지금 이런 기분이야. 내가 그때 그렇게 느꼈었거든. 이런 심리적인 상태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행할 때는 둘이 진행하시고 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둘이 진행을 하시고 이 둘의 아이들이 이 다음번에는 대상을 바꿔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토론을 시켜보면 어려움이 뭐냐면 아이들이 잘하는 애는 잘하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랑 못하는 아이랑 붙여주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무지 억울해요. 무지 억울해요. 나는 얘랑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족한 애가 얘 리더십을 엄청나게 지금 길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상황인지라고 해요. 상황을 이 아이에게 리더십을 길러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까 예시바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예시바에서 하루 종일 하브르타를 해요. 하루 종일이면 1시간씩만 돌아가서 해도 한 10명하고는 할 거 아니에요. 10시간 한다고 하면.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하브르타를 할 때 반드시 세 대상하고는 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나보다 잘하는 사람. Why? 왜일까요? 배우죠. 배우죠. 그 다음에 누굴까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 왜? 이끌어줘야죠. 그 다음에 뭘까요? 나랑 비슷한 사람. 보세요. 글로벌 리더십이 진짜 리더십이 뭔지 아세요? 진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내 주장이 옳다고 하면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의 의견이 옳다고 하면 내가 열린 사고로 따라가줘야 되는 팔로우십이 있어야 되고요. 나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함께 일하는 멤버십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룰 하나가 이 세 가지를 다 길러주는 거예요. 팔로우십, 멤버십, 그 다음에 리더십. 근데 이렇게 대상이 다르지 않아도 그래서 얘가 잘하는 아이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그거를 관계적인 요소로 정보적인 것만 배우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떠냐면 실제로 지금 이 아이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둘씩 짝을 지어서 해보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떠냐 토론을 이렇게 해요.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거는 토예요. 토의는 주제에 대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가지고 있을 경우 회수할 경우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자 라고 하는 걸로 둘이 합의를 하죠. 토의는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찬반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학교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회수한다. 찬성과 반대로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찬성과 반대를 할 때 이제 조금 이따 여러분들 경험하실 건데요. 이 그 방식에 이게 지금 이 친숙형과 학습형을 할 때 이 토론하는 방식은 하브르타 방식을 많이 도입을 지금 했거든요. 좋은 방법이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회수한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저하고 토론을 하잖아요. 제가 찬성해요. 그럼 선생님 반대하죠. 조금 있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스위칭을 해요. 아까 찬성하셨잖아요. 저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지사지를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나중에도 여러분 느끼시게 될 텐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 머릿속에선 회수예요. 내 가슴 속에 박힌 것도 회수예요. 선생님 입장에선. 근데 내 입이 지금 회수하지 말래요. 내 한 몸의 갈등 상황이 나타나면서 나의 생각이 편협이 아니고 균형을 갖게 돼요. 애들도 어떠냐? 자기는 왜 이거 인권 침해라고 했던 애들이 막상 토론을 해보니까 선생님 입장이 이해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갈등이 생기는 줄 아세요? 갈등의 원인은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인데 네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역지사지 해봐라. 그게 아니라 여기서 역지사지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이 뇌에서 느끼게 돼요. 그럼 경험해 보세요. 조금 있다가 이렇게 진행하게 돼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제가 둘씩 짝을 지으셔도 좋고요. 혼자 하셔도 되겠다. 우선 혼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 스토리를 가지고 우선 노트에다가 써보세요. 부재, 부족. 이게 제가 드리는 패턴이에요. 아까 핵심 질문의 패턴. 이걸 보시고 각자 부재 질문, 부족 질문, 오류 질문, 차이 질문, 연관 질문 한번 만들어 보세요. 거기서 기억나세요? 질문을 보시지 마시고요. 거기 질문 있을걸요? 질문 보지 마시고 그냥 빈 종이에다가 제가 불러드리는 거 부족.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고요. 부재 질문해 보시고 이 문장을 읽고 오류 질문해 보시고 차이 질문, 그 다음에 연관 질문 한번 이 문장을 뚫어지게 보시고 한번 각자 만들어 보세요. 안 보시는 게 도움 되세요? 답 있을걸요, 거기? 없나요? 답 있죠? 보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안 들어있는. 이게 안 들어있네. 그냥 막 질문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분류하셔도 돼요. 아, 이건 부재 질문이었구나. 이건 부족 질문. 그렇게 분류 거꾸로 하셔도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시기 전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 명의 학생이 한 학생을 이실실로 불러 숫자로 괴롭혔다. 피고인은 다른 학생과 함께 피해자를 피하지 않았으나 피해 있었기에 고소를 당했다. 네. 우리 지나요? 아니죠? 다 만드신 분 있어요? 우리 성실하신 선생님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많이는 안 썼고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한 가지씩 한번 해볼까요? 아, 종교가 신앙이 나가지고 여러 명의 학생은 한 학생을 때렸나요? 때렸나요? 오류 질문. 괴롭혔다. 오류일까요? 어때요? 오류 같아요? 구체적으로 더 궁금한 거니까 부족이 아닐까요? 괴롭힌 것 중에 때린 게 그래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오케이. 때리지는 않았지만. 때리진 않았지만 있구나. 네. 아니. 그거는 저 한 학생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이 밑에 한 학생은 때리진 않은 거고 그 위에 아이들은 괴롭힌 거 안에 때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한 학생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죠? 하여튼 여기 피고인은 그 여러 명의 학생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명이었던가요? 여기 네네네네. 피고인 그 중에 한 학생. 명. 그래요? 여러 명의 학생은 누구를 미술실로 불렀나요? 누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한 학생을 불렀다고 했으니까 한 학생이 누구인지 좀 더 궁금해지신 거죠? 네네. 두 족 질문이네요. 그죠? 네. 선생님 한 돌아가면서 한 분씩만 해볼까요? 함께 있었던 다른 학생은 모두 고소를 당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어떤 질문인 것 같으세요? 선생님 보시기에? 오류. 오류. 오케이. 선생님은? 학교에서 언제 있었던 일이었을까요? 이거는 조금 더
부족 질문이겠죠. 궁금한 선생님은 선생님 잘한다. 빨리빨리 말해요. 알았죠? 막 옆에서 조그맣게 막 말하는데 다 막고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학년이었었나요? 아, 네. 그러면 부족이겠네요. 그죠? 부재. 학년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부재. 오케이. 부재지면 때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또 하나씩만 하시죠. 피해자는 크게 다쳤나요? 부재 질문. 오케이. 맞아요. 부재 질문 여러 명의 학생은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인가요? 네네. 그게 남학교에 가면 절대 그런 얘기 안 나오고 여학교에 가면 안 나오는데 여기는 남녀 공학이니까 나와요. 저는 궁금했는데요. 괴롭혔다는 거는 때렸다는 건가요? 아니면 괴롭혔다는 건 뭘 어떻게 했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고 싶으시니까 부족 질문이 되겠죠. 오케이? 선생님? 나 보면서 막 쓰셔. 그러니까 저는 저 여러 명의 학생은 어떤 관계로 모인 학생들인가요? 그건 뭘까요? 부족이겠죠? 모이긴 모였으니까 애들이. 우선 오케이. 선생님 하셨어요? 선생님 하셨나? 오케이. 알았어요. 왜 이렇게 알았어요. 선생님 하셨죠? 네. 오케이. 선생님. 집단으로 괴롭히게 된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뭘까요? 그쵸? 오케이. 선생님? 때리지는 않았지만 행동이나 태도가 위협적인 이거 뭘까요? 부족. 오케이. 선생님. 여러 명의 학생과 피고인은 친한 관계였을까요? 아는 사이였을까요? 이거 뭘까요? 부족, 부재, 두 개 다 약간 애매하게. 그러나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게 부재인가? 부족인가? 오류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질문에 그래도 핵심을 지금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한테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애들은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은 제가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이걸 보고 니네 궁금한 거 얘기해봐. 궁금한 거 얘기한 다음에 그래 그거 궁금하다. 그 중에서 우리 궁금한 거 지금 나온 것 중에서 뭘로 토의해볼까?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왜 핵심이라고 말하면서 그 용어를 드린 이유는 그렇게 용어를 줬을 경우에 훨씬 더 핵심 질문을 핵심을 잘 뽑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한번 볼게요.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수업 시간 내였나요? 방과 후였나요? 그 다음에 피고인은 미술실에 있던 학생인가? 함께 온 학생인가? 그 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 학교 내에서의 해결을 거치지 않고 고소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왔고요. 피고인이 약자였을까? 일진이었을까? 제가 이거 토론 좀 이따 할 건데 제가 이 토론을 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는 한 번도 그 피고인이 일진일 거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근데 얘네들한테 지시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얘가 가만히 있었다는 애가 오히려 얘네들한테 니네 때리라 그러고 자기는 가만히 있었다는 거야. 우리는 얘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배우 세력. 그렇게 애들은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걔네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때리지 않고 함께 있었던 학생 유죄일까? 고소 당했잖아요. 피고인은 정말 가해자일까? 고소는 누가 왜 한 것일까? 이런 이제 연관 정보가 있는데 저는 요 주제를 가지고 했어요. 때리지 않고 있었던 함께 있었던 학생 유죄일까? 이 아이는 일진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진 않았어요. 그냥 함께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걸 가지고 이렇게 토의 주제로 만들 수 있고 토론 주제로 만들 수 있어요. 때리지는 않았지만 함께 있었던 학생은 유죄일까요? 거의 퀘스천으로 주면 여러분들이 토의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둘이 그냥 합의를 하는데 이렇게 아예 뭐다 한쪽의 입장을 딱 하게 되면 반대 입장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찬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찬반 토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토론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아까 역지사지하는 걸로 할 건데 둘씩 짝을 지으세요. 둘씩 딱 우리 마이주 선생님만 안 계시면 딱 맞네요. 네, 그래서 둘씩 짝을 짓는데 잘 보세요. 제가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토론을 시키면 갑자기 벌써 합의를 해버려요. 해결점을 금방 찾아버려요. 토론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한 분이 찬성이고 한 분이 반대를 하셨으면 나는 마음속으로는 반대여도 내가 찬성 입장이면 극단적인 찬성을 하셔야 돼요. 극단 찬성, 극단 반대를 지금부터 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스위칭은 제가 해드릴 거예요. 알았죠? 큐 하시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 안 맞아. 아니 맞아요. 선생님이랑 남편님이랑 안 하셨어요. 때리지 않아요. 그렇게 그거를 모면하게 해줄 수 있는 다른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함께 있었지만 그 아이가 때린 아이가 예를 들어서 유죄라는 것은 얘는 피해자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문제가 가다가 둘이 싸우는데 쳐다보고 있었어. 그러면 그 쳐다보고 있었다고 이 사람이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같이 일어나고 가해자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유죄라는 옆에서 지켜주는 시간들이 많지 않았다고 하면 때리는 학생인데 심하게 때려주나 그 근거 같이 하는 건데 그거에 같이 있었다고 해서 이 때린 애가 같이 있었던 애랑 안다라고 해서 물론 해야만 불면식이 있어가지만 친하고 때리자라는 게 합의가 없었어요. 얘가 예의선이었다면 자기 마음은 안 되고 그런 상황도 얘는 뭐가 증거가 없잖아요. 여러 명이 학생이 한테 여러 명이 학생이 하나씩 얘가 아니 그런 의도가 없으면 따라간 명을 때리는 게 따라가는 명이 우리가 쟤를 때려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라는 때리를 알고 가지고 너무 생각했지. 너무 많이 자극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한두 명이 이렇게 걔네들만 있는 상황보다 그런 무리를 지어가지고 자기를 공격했을 때 있는 그 심리적인 피해가 훨씬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켜보는 아이들 예호를 들어주면 잘못이 있고 그에 대한 처벌이 예약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어떤 사회 이 상황이 지금 교실실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 학생이 마음속에서 또는 같이 가고 해서 그 아이 맞는 아이를 계속해서 옹호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신고를 하거나 이런 의도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쪽에 선택해서 강간을 했던 아이가 피해를 당한 아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유죄라는 의미가 없으면 함께 있었다고 해서 유죄라는 것은 걔네들은 의미가 없어서 그러니까 괜찮아 어쩔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지 그러니까 어떤 주변 상황에 의해서 유죄라고 판단하는 것은 언니들 문제지. 네, 아마도 걔네들이 지금 말려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아기를 이렇게 구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만약에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주변에서 서로 연락해 가만히 단순히 물론 그냥 여기에 나오지 않았어요. 오케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토론을 못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이렇게 잘해요. 오케이. 이제 아까 찬성이셨던 분 조금 제가 몇 분 했냐면 여러분이 3분 30초 했어요. 근데 엄청 많은 얘기를 나누지 않았어요? 별로예요? 네. 하여튼 아까 찬성이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이제 반대. 반대. 그리고 아까 반대이셨던 분 찬성인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아까 상대방이 말한 의견을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놀랍죠? 근데 여러분의 뇌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뇌를 제일 많이 쓰고 죽은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뇌에 최대로 30%밖에 안 썼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놀라시지만 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상대방이 말한 의견을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다른 의견을 하세요. 큐. 그리고 쓰시는 것보다 말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함께있었던 학생 문제인데 왜 그러냐 암묵적인 무기를 한 거지 마음치고 어떤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공부하고자 하는 암묵적인 그런 무기를 애들 입장에서 대화할 수 있는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너가 유죄는 아니야. 가만히 나는 유죄가 아니냐. 유죄가 속으로 심리는 건 유죄가 아니고 지금 어디서 나왔어? 법정에 있어서 그런 심리적인 상황에서는 쉽지 않았어요. 어떤 구체적으로 그 아이의 여러 명의 학생들을 다양하게 몰입을 어떤 안가는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술을 먹은 원수와 함께 술을 먹었을 때 누가 운전을 했어요? 안 되네. 공주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처벌을 해야 돼. 그거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 친구는 그 운전을 한 친구와 같은 친구와 같은 사례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분명히 친구가 다른 친구를 때리는 시간으로 계속 당하는 때리는 건 맞는 거거든요. 강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강조한 친구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유죄. 내 자식이나 뭐 가입자이나 생각하면 오케이. 똑같이 3분 30초 지났어요. 드러난 행동이나 그럼 여러분이 7분 하신 거예요. 7분. 지금부터 뭐 하시냐면 강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 55페이지 펴보세요. 55페이지 펴보시면 그 양식이 있어요. 그쵸? 그 양식에 주제는 써 있고요. 찬성에 원래는요. 아이들 진행할 때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못 써요 이래요. 그럼 네가 말한 찬성을 써. 네가 말한 반대를 써. 이렇게 하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원래의 목적은 뭐냐면 지금 디베이트랑 이 지금 역지사지 토론이 뭐가 다르냐면 디베이트는 상대를 이겨야 되죠. 근데 얘는 이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반대 역할을 또 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동의 지혜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찬성 의견이 하나였는데 선생님 얘기를 듣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그 의견을 내가 지금은 반대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야 저거 그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이 든 것도 같이 쓰면 나의 찬성의 의견이 넓어지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 지금 초창기에는 네가 말한 찬성, 네가 말한 반대를 쓰라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이도 모르는 사이에 공동의 지혜로 네가 들으면서 찬성으로 정리된 걸 써. 들으면서 토론하면서 반대로 정리된 걸 써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찬성 반대 쓰시고요. 그 뒷장을 넘기시면 창의적 해결이 있는데 그것도 또 둘씩 짝을 지어서 하거든요. 그건 오늘 안 할게요.
그리고 소감을 쓰시는데 뭘 소감을 쓰시냐면 오늘 강의 소감을 쓰시는 게 아니라 7분 동안 이렇게 역지사지 토론을 한 토론 소감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써보세요. 소감. 예, 예. 어떻게 나냐면 유죄는 애들은 이렇게 냈더라고요. 이따 보여드릴 건데 유죄를 주되 때리진 않았으니까 벌을 약하게 줘야 된다. 그렇죠. 나름 해결책. 해결책을 찾는 거죠. 그리고 네, 해결책. 그래서 아이들에게 잘못한 것은 경중도 따지고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가치 이렇게 처벌 주면 너무 어린 아이에게 큰 충격을 주지 않냐. 교육을 좀 하나 어떠냐 훈육을 뭐 이런 정도 있고 같은 현장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솔루션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다양한 입장에서 자기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첫 번째 토론 때보다 두 번째 토론이 더 시끄러운 거 알아요? 그렇게 놀라시더니 반대 절대 하지 말라 그랬을 때 그렇게 놀라시더니 더 시끄러웠다고요. 그게 우리예요. 표정이나 뭐 태도 속에서 힘을 기르는 교실에서 선생님이 이런 모습이면 정말 환상적인. 네, 그래서 이따가 사실 우리 선생님도 너무 환상이시잖아요. 아니 근데요, 저기 선생님 이거를 전체 시간을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진도에 문제가 생겨요. 그게 아니라 한 30분 수업하고 한 15분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진지해서 우리 애는 근데 생각보다 애들이 생각이 더 많아요. 우리가 아이들의 생각을 들을 기회가 사실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걸 떠나서 지루하지 않잖아요. 지가 뭔가를 하잖아요. 네. 제가 16조 해서 짜증나요. 기냥이요. 이런 애들이 토론 얼마나 잘하는지 나중에 제가 인터뷰했다니까요. 진짜 잘하더라니까. 8주 지나니까 진짜 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8주 지나니까. 다 했어요? 네? 다 했어요? 선생님 다 했죠? 우리 젊은 선생님 틀려. 다 했죠? 선생님까지. 왜냐면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끝내야 되니까 선생님이 빨리 발표해 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쓰시면서 들으세요. 거기서 발표하세요. 찬성, 반대, 소감. 찬성인 경우는 그래도 선생님 서서 하면 어떨까? 저는 실제로 아이들은 다 여기 나와서 해요. 나와서. 이게 왜 잠깐만요. 왜 그러냐면 시키실 때 진행하실 때 말하는 것과 나와서 발표하는 건 똑같이 말하기인데 다른 능력이 필요해요. 말하는 건 자유롭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발표하는 건 정해진 시간에 내가 이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연습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하기 연습, 듣기 연습, 작성하는 능력도 다르죠.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발표하는 능력까지 이 시간 한 20분 정도면 그냥 짧게 한 사이클 돌릴 수 있어요. 오케이? 찬성하는 유죄라고 생각한 경우는 여러 명이 한 명을 괴롭혔을 상황을 보았을 때 그 한 명이 느꼈을 위협과 공포심이 엄청 컸을 것이다. 그로 인해 더 제가 큰 걸로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는 방관자로 있는 경우도 같이 그리고 가담한 것이다.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면 그 상황에서 그래서 유죄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 무죄로 가야 된다는 경우는 그 피고인의 경우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같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거든요. 그 따돌림이 똑같이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을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 두 번째는 이제 거기 있는 그 미술실에 있었다는 걸 초점을 맞춰서 그 학생은 아마 미술실에서 그냥 그림을 그리려고 왔었던 학생이 있었을 수 있는데 너무 몰입하다 보니 괴롭힘이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두 번째 그거. 오케이. 제 소감은 처음에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나 근거에 대해서 두 번째부터는 그걸 얘기할 수 없으니까 다양한 방면을 자꾸 머리를 굴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쪽 방면 저쪽 방면에서의 문제는.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던 근거가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오케이. 제가 선생님이 지금 두 가지 너무 좋은 얘기를 했으니까 피드백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이 피고인은 저 미술실에 그림 그리고 있었던 애다. 너무 몰입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 때리러 왔는지도 몰랐다라고 얘기했죠. 그쵸? 만약에 저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주제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토론의 내용이 달라지겠죠. 이제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문장이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 그 상황이 벌어졌죠. 그러면 이 상황을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막 토론할 기회만 주려고 한 건데,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피드백을 또 한 번 해드리는 건데,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읽는 사람마다 이해가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미술실에 있었는데 쟤네들이 들어온 걸 수도 있고, 아니야 걔도 같이 들어온 애야 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같이 들어왔는데 때려, 얘네 일진이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제를 맞추는 토론을 또 해요. 그래서 지금은 원래 룰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면, 이 주제에 대해서 미술실로 불렀다 둘이 얘기를 하다가, 이게 이제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명제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우리 둘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게 진짜 사건이면 더 수사관들이 명확해야 되는 거. 우리 토론일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술실에 있었던 건 아니고 같이 온 걸로 해서 토론하자 라고 해야 이제 더 명확하게 많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인성교육 얘기를 많이 옆집 엄마랑 하는데, 저는 인성이 독립적인 아이가 인성이 바른 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엄마는 청학동 보내요. 예의 바른 아이가 인성이 바른 아이라는 거예요. 둘이 인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어는 같은 걸 쓰고 있는데 내용이 다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인성에 대해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인성이 인성교육진흥법에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거죠. 나의 내면을 견고하게 하고 타인과 소통, 공감하는. 그래서 인성이 바른 사람은 독립적이고 주도적이면서 타인과 소통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지금 법에 그게 결국은 홍익인간이거든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게 그 방식 밑에 깔려 있어요. 하여튼 그거랑 또 하나는 생각이 안 났어. 첫 번째 근거를 대고 이제 그 다음 그 근거는 내 머릿속에 없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생각이 나기도 했고, 우리 교감 선생님이 뭔가 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 혼자 있을 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연못 생각하시면 돼요. 잔잔한 연못에 가만히 있으면 이 연못은 가만히 있어요. 잔잔해요. 어떤 외부적인 환경의 압력이 있어야 달라지죠. 특히 돌 하나 던지면 어떻게 돼요? 파장이 일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혼자 공부하다가 둘씩 왜 붙여놓냐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혼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더 넓게, 더 깊게 그게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공부할 때 무슨 용어를 진짜 많이 쓰느냐? 심오하게 공부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공부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2박 3일을 토론하면 이렇게 바지를 치고 들어가요. 우리는 이만큼을 공부했는데 내용은 똑같을지 몰라요. 근데 물어보면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저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박 3일 동안. 핵심이 딱 있죠. 이만큼 공부하면 다 중요하니까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꿰뚫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생님이 이제 그런 자극을 받은 거죠. 교감 선생님은 이 토론하시면서 느끼신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 지금 우리 백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뭔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자극을 주는 그런 수업 방식이다. 그쵸. 생각을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소감만 물어볼게요. 선생님은 이 두 분은 저는 선생님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찬성일 때도 엄청 말씀을 많이 하시고 반대일 때도 엄청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해보신 소감. 저요? 찬성이랑 반대의 입장에서 이렇게 동시에 한 시간 동안, 그러니까 같은 시간 안에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반대면 반대, 찬성은 그쵸. 찬성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역지사지 토론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찬성, 제가 처음에 반대를 했어요. 근데 생각이 착 나면서 얘기가 잘 되는 거예요. 나중에 찬성 때는 반대에 이게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찬성은 뭔가 좀 이렇게 이건 찬성해야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또 기존에 했던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막 굴리다 보니까
그 차를 동승했던 그 뭐냐 음주운전 동승자 그것까지 생각이 나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기회를 애들한테 좀 학생들한테 역지사지 토론 한번 해보자 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제가 대학을 절대적으로 가야 되는 엄마가 있고요. 절대 안 가겠다고 하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이 토론을 시킨 거예요. 엄마가 아들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들이 엄마를 이해하게 된 거야. 결론은 같아. 결론은 엄마는 그래도 대학 가야 되고 그래도 얘는 대학을 가기 싫지만 엄마하고의 갈등 관계는 풀린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성 반대 극단으로 해봄으로 인해서 내가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유죄야. 내가 이렇게 토론을 해봐도 그래도 유죄가 아닌 반대 입장에서 내가 열린 사고를 하고 유죄냐, 고정관념으로 앞에 꽉 막힌 상태에서 유죄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찬성 반대를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 애들이 균형을 찾게 돼요. 우리는 지금 아이들에게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소감 어떠세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들으셨어요? 네. 선생님이 막 그러니까 이래. 그래 무슨 말을 했는지도 전 찬성하다가 저는 유죄라고 생각하고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반대를 갑자기 하려니까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뭐 때문에 반대를 해야 되지? 네. 네,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일단은 방금 해답을 주셨듯이 생각은 바뀌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입장을 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네. 제가 이 토론을 아이들을 시켜보면 애들이 나오는 여러 가지 반응 중에 첫 번째 반응은 재밌다예요. 늘 듣다가 자기가 뭘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반응은 머리가 아프다예요. 왜 머리가 아플까요? 그렇죠. 여기 운동장 가서 30바퀴 지금 선생님들 뛰고 오세요. 그러면 어디가 아프냐면 종아리와 대퇴가 아파요. 왜 아픈 거냐? 안 쓰던 근육이에요. 그러면 이 종아리와 대퇴를 푸는 가장 좋은 방식이 뭔 줄 아세요? 그렇죠. 30바퀴를 또 뛰는 거예요. 또 뛸 때 얘는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아, 이제 얘 쓰기 시작하는 근육이구나. 두뇌가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가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 그럼 너는 지금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훌륭한 애야 라고 칭찬해줘야 되는 거야. 야, 뭘 아파 고까지 거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아프다는 건 그만큼 다양한 생각을 했다라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선생님은 이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뭘 반대해야 될지 아이가 이래요. 선생님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요. 얘가 생각한 거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나는 말이 안 나왔고 쟤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보세요. 토론할 때도 내가 머릿속에 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머릿속에 없어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머릿속에 없어서 안 나오기도 하는데 나오긴 나왔어. 억지로 했는데 내가 말해놓고 내 말하는 게 내가 짜증이 나는 거죠. 내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렇죠? 유대인들은 자녀를 학생을 키울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렉이에요. 렉하게 키워요. LACK 부족하게 키워요. 결핍되게 키워요. 특히 뭐를? 생각을. 이렇게 토론을 하면 말할 때 내가 말 참 못하는 사람이구나. 글을 쓸 때 참 나 글 못 쓰는 사람이구나. 발표할 때 참 나 발표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은 욕구 자체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26명의 아이를 발표를 다 시켜요. 오늘은 그렇게 다 못하지만 다 시키잖아요. 그럼 애들이 딴짓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이 이 주제를 가지고 얘가 나와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떠냐? 몰입도가 장난 아니에요. 딴짓하는 것 같은데도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하고 같은 걸 했는데 얘는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놀랄 때가 있고 발표를 어떻게 하는지 놀랄 때가 있고 또 얘가 유머러스게 하면 아 저렇게 사람들을 재밌게도 하는구나 놀라서 그거를 자가 피드백이라 그래요. 타인이 주는 피드백은 억압이 될 수도 있고 저항이 될 수도 있는데 자가 피드백은 내가 느끼고 싶지 않은데 느껴지는 거야. 느껴지게 되면 내 스스로가 피드백 속에서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적인 욕구예요. 오케이. 더 하면 이제 시간이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저는 발표를 다 시켰어요. 만약에 발표할 시간이 부족해요.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실 때 활용도를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도덕 선생님이시래요. 제가 도덕 시간에 했었어요. 도덕 시간에 이제 6학년 아이들의 북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북한에 대한 게 오늘 이번 주 학습 목표예요.
주제가 뭐였냐면 그 중에 북한 원조를 지금 계속 해야 될까? 그게 주제예요. 그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한 30분 수업을 하고 걔는 30분 하고 10분을 북한 지금 우리 계속 원조해 주어야 될까를 가지고 토론을 시킨 거예요. 6학년 아이들한테 토론을 시키고 났는데 10분 동안 스위칭하면 7분이고 쓰는데 3분이면 발표할 시간이 없죠. 근데 발표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건 줄 아세요? 해볼게요. 지금부터 본인이 작성하신 걸 들으세요. 드세요. 들으시고 제가 시작하면 동시에 발표를 하세요. 시작! 찬성은 함께 있었다는 것은 신체적인 공동체를 발휘하지 않았지만 합리적 의미가 있다고 어떤 이유로 함께 있었는지 알 수는 없다. 위 의무가 있었는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네, 어때요? 보세요. 말했죠? 토론했죠? 작성했죠? 발표 저는 안 들리죠? 저는 못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동시에 하니까. 그러나 각각의 입장에서는 발표를 한 거예요. 이렇게 발표할 기회면 1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있어. 예를 들어 한 20분 정도로 해서 10분 정도 토론하고 나머지 발표할 시간이 있다 그러면 전체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애들이 자가 피드백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럴 때는 모두 보라는 거예요. 4명씩 짝을 지어줘요. 4명씩 짝을 지은 다음에 4명이 돌아가면서 발표해요. 모두 보라면 4명 발표하는 시간만 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 중에서 애들한테 말해요. 그래도 발표할 때 잘하는 애가 해야 자가 피드백의 효과가 크죠. 그럼 4명 중에서 너희들이 추천해. 추천받아서 1명씩 발표를 3팀이면 3팀을 딱 시키면 전체 발표를 다 듣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할 기회를 최대한 많이 주세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제가 이게 우리 아이들이 진행했던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현장에 있었던 것만으로 공범자이다. 범죄를 묵인하는 것도 이미 유죄이다.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폭력이 행해짐을 알릴 수 있었는데 알리지 않았다. 그래서 유죄라는 거죠. 힘이 없어서 말릴 수도 알릴 수도 없었다. 가해자의 억압에 의해 폭력 현장에 갈 수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죄다. 그 다음에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는데 죄를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얘네들은 냈냐면 범죄를 묵인하는 것은 유죄이다. 그러나 학생이 폭행할 의도가 없었고 그 아이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힘이 없어 피해자일 수 있으므로 재교육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해서 도움을 줘야 한다. 그래서 어떤 애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학생부에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소감은 뭐 이렇게 입장을 생각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수업 계획에 대한 그 팁을 잠깐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로 드릴 수 있는 팁은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과목 있죠. 과목에서 예를 들어 우리 선생님이 도덕 선생님이니까 제가 예를 잠깐 들어드려 보면 여기 사회 선생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국어 선생님도 있고 내가 오늘 배워야 되는 게 북한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 열기 얘네들이 학습에 몰입을 시키기 위해서 할 때 사진 하나 북한과 관련이 되어 있는 사진 하나 보여주고 질문하기 한 2바퀴 도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그쵸? 그러면 질문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하실 때 아이들이 훨씬 더 몰입도가 좋겠죠. 그럼 선생님이 한 앞주거 시간에 5분 정도를 질문하기로 그렇게 생각 열기로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45분 수업 중에서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수업을 하세요. 본인이 나가야 될 수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토론을 할 때는 아이들이 어떠냐면 토론을 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없으면 토론이 안 돼요. 선 지식이 없으면 정보가 없으면 토론이 잘 안 된다고요. 왜? 근거를 대야 되는데 얘가 그렇게 배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그 수업 시간에 졸든 듣든 간에 애들이 웬만큼 들었잖아요.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나머지 뒤쪽에 10분 정도를 뭐를 하느냐 이 북한에 대해서 오늘 나가야 되는 학습 목표가 예를 들어 1시간에 3개 정도가 있으면 이 3개 중에서 한 가지 학습 목표만 아이들에게 다시 주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오늘 북한의 원조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개성공단도 뭐 이렇게 오고 그랬는데 북한 원조에 대해서 너희들 둘의 의견을 생각을 모아봐. 그럼 지금 북한 상황이 이러니까 주면 안 돼. 그리고 이거 다 돈 쓰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논의를 시키면 지가 아까 선생님한테 배웠던 내용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발표할 시간이 없으면 아까처럼 동시에 그렇게 발표를 시키는 거죠. 슈트지는 예를 들어서 그냥 흰 종이 하나 주셔도 돼요. 그리고 거기에 니네들이 논의한 내용 각자 써봐.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아이들이 작성을 할 때 우리 선생님들은 아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아까 우리 뭐라 그랬지?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맞춰가면서 쓰는데 선생님들 둘을 같이 쓰시더라고요. 저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둘이 하나 쓸게요. No. 왜냐하면 선생님 저 얘랑 생각이 똑같아요. 오늘 소감이 어때? 재밌었어요. 얘랑 똑같아요. 똑같아도 네 목소리로 네가 와요. 근데 똑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냐면 이 아이에게 목소리를 들을 기회, 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서 쓸 기회, 각자 활동을 함께 하지만 결과물은 각자 쓰도록 하는 활동을 많이 하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지금 지난번에 우리 진행했던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뭐 수업 제목이 이거는 지금 제가 제시를 해드린 거는 내 수업 시간에서 부분적으로 이 오늘 배웠던 질문, 아까 핵심 질문도 이렇게 주제도 따로 뽑을 수도 있어요. 핵심 질문으로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얘는 아예 내가 한번 질문으로, 인지 기반의 질문으로 한번 수업 자체를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애들한테 개인별로 포스트잇에 의견을 작성하고 뭐 유목화시키고 정리하고, 이게 선생님들이 이제 작업을 했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작성한 포스트잇, 교수학습과정, 생각의 힘을 키우는 교수학습과정, 동기유발은 어떻게 하고, 학습활동은 어떻게 하고, 지도시의 유의사항은 어떻게 하고, 뭐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진행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유목화 해본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포스트잇에 각자 써보고 난 다음에 그룹핑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교사의, 거기 책이 없나요? 교사의 수업 설계 자세 없어요? 그래서 뭐 열린 사고를 통해서 설계하고, 수업 전에 잡생각 없애기 위해서, 예측하기 위해서 그림, 제목 갖고 질문하기, 내용 갖고 질문하기, 그림 갖고 질문하기. 그 다음에 수업 중에도 선생님이 이제 텍스트가 있으면 자유 질문하고 핵심 질문하고 토의 토론 주제 뽑아가지고 지금처럼 토의 토론하고, 수업 후에는 글로 작성해 보고, 그리고 마인드맵으로 그릴 수 있는 아이 그리고, 아니면 간단하게 작성한 거 발표시키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좀, 우선은 제가 오늘 진행을 할 때 어떻게 포커싱을 맞췄냐면 여러분이 학생이다 생각하고 느끼시게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 몸으로 느껴야 아이들도 이럴 것이다 생각하고 진행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런 거는 여러분이 몸에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마치고요. 하나가 더 남았어요. 40분에는 못 마치겠네요. 5분만 더 시간 주세요. 설문서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잘 작성해 주실 거죠.